매주 다양한 정보로 귀를 쫑긋하게 해주시는 수요일 팀 두 분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어떤 얘기 나눠볼지 궁금해요. 네, 오늘 나눌 얘기는 저희가 방송 전후에 늘 회의를 하죠. 그죠? 네, 어떤 네. 내용으로 유익한 정보를 드릴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최재 전문가와 제가 봤을 때 거의 매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청취자분들의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종신보험 얘기는 사실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몇 번 다루긴 했었잖아요. 네, 물론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신보험이라는 소재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만나 뵙는 청취자분들마다 종신보험이 없는 분을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가입되어 있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유지 여부를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해지하고 또 가입하시고 이제 끝도 없이 새는 지출이 이제는 저희가 어떤 종신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해야 하는지 해답을 좀 드려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청취자분들마다 상황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또 해답을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고민하던 주제죠. 종신보험. 아주 좋습니다. 나 역시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 매달 많은 돈을 내고 있어서 부담은 되지만 어차피 정리하면 그동안 낸 돈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내려고 했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무조건 정리가 답이 아니죠. 오늘 두 분이 그런 고민을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귀 쫑긋 해주시고요. 해답 주세요, 전문가님. 네. 네, 사실 종신보험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그 보험과 연금 파트 종류는 이제 고객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서 고객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 네, 갑자기 돈이 없어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한 다수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황에서의 재무적 위험에 대비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합하는 어떤 정답은 딱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해답을 좀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현명한 해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답을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도 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신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해답을 1인 가구 싱글족, 2인 가구인 소가족, 마지막으로 2대 이상의 2명 이상의 뭐 핵가족이나 뭐 대가족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해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 종신보험의 시작과 이런 발전해온 어떤 트렌드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역사 공부까지 해야 되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종신보험의 시작과 트렌드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종신보험을 한자풀이로 단어 뜻을 좀 살펴보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신이란 뜻은 마칠종의 몸신자를 씁니다. 육신이 다할 때까지 이 보험을 유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혹은 다양한 그 어떤 이 보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쨌든 보장을 하는 그 특징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무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자에게 피보험자가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종신보장이라고 해서 그 분이 사망하실 때까지 약속한 어떠한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네, 두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사망한 후에 나오는 보험금이 꼭 필요할까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단순 사망만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가입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이 가장 많이 출시되고 또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던 때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들 코끝이 찡 하실 거예요. 아, 이재현 네. 전문가가 눈이 부은 이유가 바로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있군요. 화장실 가서 혼자 운 거죠. 맞아요. 네. 무슨 슬픈 얘기가 숨어 있길래 그럴까요? 네. 종신보험의 출시는 바로 가장의 부재에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네, 보험 상품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각 회사의 보험 계리사가 만들게 됩니다. 그 시대의 경제, 또 사회와 가족의 구성 또는 의료비 아니면 보험료 수준, 경제 수준, 또 배당금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정당성에 부합한 또 판매가 잘 될 상품을 보험업법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아래서 이제 잘 다듬어서 만들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을 만드는 시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비용을 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종신보험의 돌풍은 1997년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997년이라고 하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떠오르죠. 아, 맞아요.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가 부도의 날, 대한민국 외환 위기였죠. 많은 국민들에게 쓰라린 기억을 남겼습니다. 네, 맞아요. 정부가 외화 관리를 못해서 보유액이 부족해지면서 빌렸던 외화를 갚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국가 부도로 인정이 되고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청취하시는 혹시 MZ 세대 분들은 이 나라에 외화가 없는 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온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것을 피부로 느낀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그죠. 생각할 수 네.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환 위기 전부터 일본의 경제 침체라든지 장기간의 경제 불황이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 위기였지만 전 세계로 볼 때는 아시아 금융 위기라고 불렸습니다. 맞아요. 네. 이때 아시아 전반에 엄청난 경제 불황이 왔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부도 이후에 외국 자본이 정말 빠르게 유출돼서 엄청나게 큰 금융 위기로 이제 큰 이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오르겠죠, 환율이. 그렇죠. 또 대규모 실업. 이제 아무래도 회사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맥을 못 또 차리죠. 그렇죠. 또 다량의 부동산 매각 엄청나게 이렇게 팔리게 되고 매매를 하고 영향을 안 받은 곳이 없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회사들이 실직, 부도 그냥 뭐 내 주변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이제 대부분의 가정이 외벌이였죠. 이제 지금은 맞벌이가 많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로 거슬러 가면 외벌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네 아버지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직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가정의 불화를 막 너무나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맞아요. 네네. 그 당시 네. 그랬었죠. 맞아요. 이때 가장들의 어떤 이런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극단적인 선택은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올 만큼 잦았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던 이제 어머니들은 두려움에 어떤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텐데요. 또 가장의 부재를 그 중에서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힘을 내보자 하더라도 실제 일터를 잃고 사업장 문을 닫고 암담한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쉽지 않았었어요. 말씀하신 그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가장의 부재를 겪게 됐을 때 마음 추스릴 여유조차 없이 애들 어떻게 키우지? 나 앞으로 맞아요. 어떻게 살지? 맞아요. 네, 막막한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종신보험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게 된 시기가 아닌가 네. 했던 시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울지 마요, 이재현 전문가님. 오. 울지 마. 네. 울지 마. 그래도 또 우리나라가 또 네. 대한민국 이제 모두의 금모으기 노력, 운동 그쵸. 막 그때. 그렇죠.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맞아요. 모으기 운동에서 네. 집에 있는 모든 금 달러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금리빨까지. 진짜 국민들이 힘을 금리까지. 모아서 이겨냈어요. 맞아요. 이 우리나라는 IMF 는. 역사적으로 네. 모든 위기마다 국민들이 다 맞아. 살렸죠. 맞아요. 위기에 강한 나라. 음. 네, 모두의 노력 끝에 모든 IMF의 지원금을 다 갚았고요.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각고했고요. 아무래도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점차 가장의 부재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후에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때
혹시나 내가 아프게 되지 않을까 또는 음. 일찍 퇴직하게 되지 않을까 정도의 문제를 걱정하게 된 거죠. 그쵸. 사망보다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종신보험은 또 한 번 변화를 하는데요. 네. 바로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높고 대비해서 해지환급률은 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했을 때는 받는 돈이 적은 어떤 종신보험을 점차 가입을 안 하는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회사에서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중간에 인출도 하고 뭐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다양하게 출시를 한 거죠. 네. 이 시기와 비슷하게 선지급 종신보험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제 바로 사망할 때 주기로 했던 사망보험금의 80%를 암이나 뇌, 심장 큰 진단금이 필요할 때 미리 주는 옵션의 종신보험이죠. 얼마 전에 얘기 나눠봤던 것 같아요. CI 종신보험. 네,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네. CI, GI. 네. 네네. 자,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좀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집 가계 지출에 맞게 어떤 종신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해답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서 잡니까? 좋아요. 힘들었던 IMF 시절 종신보험의 시작부터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등장, 그리고 뭐 CI, GI 이런 종신보험들, 선지급 종신보험 상품까지 종신보험의 흐름을 이렇게 쭉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4부에서는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서 어떤 종신보험이 필요한지 그 해답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 요약본을 한번 딱 던져주시고 다음 주부터 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오늘은 조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우선은 혼자가 편해. 나는 혼자 살란다.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싱글족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에게도 과연 종신보험, 필요한 종신보험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싱글족들은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종신보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저희 전문가 분들도 사실 이건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 네, 어떤 분들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종신보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려보면 네. 일단 싱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거나 유지해도 좋을 만한 보험 이런 종신보험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거죠. 가족분들에게 어떤 유전적인 어떤 요인들이 병력? 있고, 병력 같은 거. 그래서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걱정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그거지만 일단 난 생활 습관도 매우 좋아서 좀 금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떤 혜택도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여유는 되는데 생활 습관도 좋아. 근데 조금 걱정돼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 이후에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 싶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만큼 환급률도 높고. 네. 그리고 크게 아플 때 사망보험금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먼저 땡겨서 주는 아까 말씀하신 CI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한 것도 돌려주고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보험료가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여유가 좀 있고 이렇게 지출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플 때도 돌려주고 그리고 또 사망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네. 다만 보험료가 좀 높다라는 거는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납입한 것까지도 나중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그 크기가 100% 크다는 이상. 거죠. 네. 그러니까 보장 어떤 상황이 생겨서 보장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내가 낸 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팠을 때는 그 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그쵸. 아프지 않고 아무 일 없었을 때는 또 낸 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네네. 있고 그렇죠.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도 받고 네.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어떤 분들의 경우인가요? 이 싱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싱글족 분들은 다음 주 쫑긋. 네. 그럼 다음은 어떤 분들의 경우인가요? 네, 다음으로는 자녀 계획이 없어요. 네, 두 분이서만 알콩달콩 사시는 아주 로맨틱한 가정입니다. 네.
이분들의 Only you. 네, 이분들의 경우는 주로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활동을 두 분이서 같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육아 비용 같은 지출은 없고요. 이제 두 분이 맞벌이가 있다 보니까 뭐 불안한 거 싫다. 뭐 투자도 싫고 난 아직은 회사도 한 10년 정도는 더 다닐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최근에 되어 왔죠. 그동안. 그래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은 더 다닐 수 있다. 요게 왜 중요하죠? 경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야 되니까 네네네, 앞으로 10년은 더 보험료도 내야 낼 수 되니까. 있고,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라고 하셨는데 환급률이 얼마나 높길래 요게 또 좋다라고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아마 가입을 해놓고서 목돈으로 크게 가입을 해놓고서 저축이라고 해서 가입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오늘 귀 기울여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구분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입 설계서를 잘 살펴보면. 환급률은 높아요. 높은 게 어느 정도 높냐면 최근에 이제 고금리 시대에 맞서서 이제 은행이나 금융사별로 다 높은 이율의 상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생명사에도 하나둘씩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높은 환급률의 보험사는 어느 상품이냐면 납입이 한 5년 정도다. 그러면 환급률이 아주 단순하게 은행 적금으로 생각해 볼게요. 5년 유지하면 최소 3% 이상 나와요. 네, 이자 3% 네, 이상. 내가 낸 돈의 3%요. 네, 근데 이게 보장성이니까 당연히 소득세 이런 게 없죠. 비과세다. 그렇죠. 보장성 상품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조금 높아져서 3%면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은행에서는 차후 금리가 내려갈 거를 생각해서 1년이나 뭐 길어봐야 뭐 1년 반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일단 5년이잖아요. 5년을 해주는 거예요. 확정으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도.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이 상품을 그대로 5년을 더 유지한다. 또는 뭐 2년을 더 유지한다. 그러면 이자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올리냐면 평균 이자가 은행 적금으로 계산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거의 8% 가까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8%의 은행 이자와 동일한 수준을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환급률도 높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혹여 내가 중간에 무슨 일 생기면 그렇죠? 여기서 환급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납입 기간을 지켜야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굉장히 조금만 돌려받으니까 일단 납입 기간은 다 지킨다는 전제 하에. 네, 굉장히 조금은 아니지만 뭐 한 50% 전후 이렇게 그쵸 조금이죠. 네. 환급률은 이 기간은 납입 기간은 다 지킨다는 전제 하에 환급률이 5년, 좋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럼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내 돈 못 돌려받고 안 좋은 보험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방금 최재 전문가가 은행 적금 이자에 빗대어서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빗대어서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한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빗댈 수 있는 예시의 표현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은행 적금이랑은 별개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이게 가장 이해가 좋다는 거죠. 그 정도 된다.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고금리 상품들이 어쨌든 9월부터는 축소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확정적으로 높은 환급금과 사망보장도 동시에 되는 이런 종신보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어쨌든 뭐 은행의 어떤 상품들이랑 좀 거의 비슷하게끔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잘 있어서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제는 건 맞죠. 9월부터는 축소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예, 사업비라는 것도 만만치 않게 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으로 알고 저축이 굉장히 돼요. 많이 되네 이렇게 네. 알고 가입을 하시면 안 안 되긴 됩니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2인 가족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가입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가족에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네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핵가족, 이제 우리 뭐 1, 2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확대 가족 이런 분들께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보험 유지가 가능한가, 납입 여력이 가능한가. 항상 우리가 보험을 들 땐 그걸 반드시 주의해야 그죠. 되잖아요. 네. 유지. 그렇죠. 그리고 혜택이 내는 돈보다 더 많은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보통 이제 미혼자녀만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핵가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듯하고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맞아요.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맞아요. 그래서 저축으로 잘못 알고 아까처럼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정말 큰 낭패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환급률이 안 나오면 깜짝 놀라시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이제 준비를 또 못하게 되시면 이제 피부양자가 또 있기 때문에 가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렴한 비용으로라도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이라도 준비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상속재원이 좀 많다 또는 부동산을 좀 증여할 것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더더욱 정신보험을 준비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상속이나 부동산 증여 이런 부분을 종신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째, 내가 갖고 있는 종신보험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둘째,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올바르게 준비하자. 지금까지 황금빛 100세 시대 이재한, 최지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